먼저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부터 먼저 보고 싶은데요. peace, 평화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란 무엇입니까? 저는 평화 그러면 떠오르는 게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평화가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질문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음에 다룰 평화로운 교실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용한 상태가 조용한 교실이 평화로운 교실일까? 유감스럽게도 제가 학생들하고 혹은 성인 학습자들이랑 많이 배움의 공간, 교실의 공간에 있어 본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도 그런 공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평화로운 교실을 창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와 교실 혹은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회복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로운 교실로 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교실을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회복적 대화라는 것이 그러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판단, 여러분들의 생각, 사유를 촉진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보신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교직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평화로운 교실을 꿈꾸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경험하셨던 평화로운 교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로운 교실에 대한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3일간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음 챙김이 유지되는 그 채현한 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럼 그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교실은 상호 존중 속에 안정감이 있는 교실입니다. 제가 교직에 첫 발을 내딘 게 23살이었는데요. 그때 처음 만난 친구들이 남고였습니다. 남자 고등학생, 아주 익사이팅하지요. 그리고 16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체 검사를 해야 돼서 얘들아 앉아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조용히 자리에 착착착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봤더니 저희 학교에서 가장 등치가 크고 무서운 선생님이 그냥 서 계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별을 바꿀 수도 없고 등치를 키울 수도 없고, 그리고 불교와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욕을 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랑 평화롭게 교실에 있을 수 있을까가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차례의 그 시행착오를 경험하다가 규칙을 정해야겠다라고 해서 3월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3가지 규칙을 한 달 동안 내내 가르쳤습니다. 첫째, 상호 존중; 둘째, 말; 셋째, 자세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는데요. 얘들아, 내가 존댓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 아가 앞에 보자 라고 할 때 보는 아이와, 죄송합니다, 야 앞에 봐 라고 할 때 보는 아이와, 야 땡땡 앞에 봐 라고 할 때 보는 아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애들이 눈이 3번째 때문에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러면 2번째, 3번째 때 반응한 친구들은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미안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가야, 학생이라고 얘기할 때 보지 못하고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일깨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한 달을 연습하면 이제 한 달 후에 아가 그러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인데요. 우리 남학생들이 말을 할 때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이제 조금 억양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들린다. 법사님,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들린다라고 예를 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안 들려라고 하면 일부러 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상황이 재밌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아름답게 일이 해결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세는 학생들이 이제 자세가 워낙 그 불량하게 앉아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세를 위해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위해서 앉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3월 한 달을 이렇게 지내면 3년을 저와의 공간에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경험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이 안 되는, 제가 뭐 너무 바쁘고 혼란스러운 날에는 교실도 아수라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교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방금 사례에 비춰보면 평화로운 교실로 가기 위한 지난한 여정이 있었던 거죠. 제가 들었을 때 핵심은 교사 자신의 마음 챙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마음 챙김 있는 교실인데, 마음 챙김 있는 교실은 학생들을 마음 챙김하게 하는 교실이 아니고 교사가 마음 챙김하고 있는 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화로운 교실이란 주제로 다시 가보면 그 교실에서 무언가를 나누는 교사가 마음 챙김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교실은 평화로울 수도 있고, 아까 아수라장이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데서 나온 용어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인데 또 중간에 있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응보라고 하는 응보적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응보적 정의 개념에서의 관심사 혹은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실 안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법이나 규범을 어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회복적 정의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나를 먼저 묻습니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정의 시스템으로 전환적 정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힘이 있었는가? 이 세 가지가 배타적인 질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대화의 과정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어떤 법을 어겼냐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에게 어떤 벌을 부과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자기가 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겠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상실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한다면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물음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힘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질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은 무엇이었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건네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대화의 내용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예시로 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인 대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대화는 크게 세 가지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 대화는 학교에서도 늘 배우는 얘기긴 한데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묻기. 두 번째는 듣기.
세 번째는 말하기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묻기입니다. 마음 챙김을 하는 교사는 첫 번째의 질문을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건네는 본인의 의도를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셋 중에 어떤 걸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최근의 기후 위기나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라고 하는 갑론을박이 많죠. 저는 하나뿐인 지구에서 인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이 제 가슴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저한테 주어진 선택지는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을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질문을 건네고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제목에 대화, 오래된 미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저는 대화야말로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장애물, 생존과 번성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